근데 이게 10년으로 바뀌어버리면 10년 뒤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젊지만 10년 뒤에는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양경섭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까지 무조건 증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증여를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어떻고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아파트를 예로 들면 경기 지역의 일부 지역들 아니면 지방들은 원하는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울도 뭐 노원구 이런 데는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보합, 조정기일 때 원래 증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먼저. 근데 세법상으로도 올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다주택 중과 유예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뭔가를 매각을 할 때 올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매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네. 저번에 세무사님과 같이 찍어줬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결국은 중과 유예 기간에 매각을 해야만이 중과세율, 그러니까 플러스 20%포인트 또는 플러스 30%포인트를 안 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되면 세금이 뭐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집이 많으신 분들은 또 종부세 부담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내년 5월 9일까지 매각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중과 유예 기간에 이제 매각을 하거나 매각이 아닌 이건 매각하기에는 좀 아깝고 차라리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채무를 끼고 준단 말이에요. 채무를 끼고 준다면 채무를 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내고 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도세는 결국은 이것도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예 기간 내 내년 5월 9일까지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당연히 줄어들게끔 돼 있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올해까지 반드시 네네. 증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5년 뒤에 파는 게 있어요. 양도세 2월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변경이 되었나요?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가 지방에 있는 토지 시세가 6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취득가액이 사실상 옛날에 취득가 0이다. 그러면 이거를 내 명의로 팔게 되면 당연히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넣고 취득세만 내면 되고 그리고 이 재산을 5년 뒤에 6억에만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내가 증여했던 가격을 인정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 6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 옛날에 샀던 금액으로 그냥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지금 6억에 증여했지만 4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옛날에 취득했던 그렇죠. 거의 0원에 네. 가까운 그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절세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으로 바뀌어버리면 10년 뒤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젊지만 10년 뒤에는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오랜 후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거면 나는 안 하겠어요. 저라면 10년이나 기다려서 해야 하나? 이거는 양도세 절세에 의한 증여를 막는 거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양도세 중과가 워낙 세기 때문에 플러스 20% 플러스 30% 포인트를 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 안 하면 사실상 양도 차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면 그게 더 싸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것도 결국은 5년 뒤에 팔면 취득가액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년 이후에 팔면 결국은 양도세 절세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10년으로 늘린 건가요? 결국은 그것이 않습니까? 양도세 절세를 막기 위한 하나의 이 대책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증여를 통해서는 10년이나 기다린 전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릴 수도 있는데 10년이나 기다려서
증여하고 그다음에 자녀 명의로 판다,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판다,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양도세 절세한 증여가 제 생각에는 사실상 막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증여를 하셔라 이런 네. 취지이신 거죠. 말씀 잘하셨고요.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들은 다 5년이 적용됩니다. 2월과세가. 그래서 5년 이후에 팔면 이 취득가액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팔면 당초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증여일자라고 하셨는데 증여도 어쨌든 증여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거민이 찍힌 증여계약서를 등기소에 내야지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기 일자 기준인가요? 자,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네, 등기 접수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네네.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가 접수된 것은 양도세 2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상당히 세금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네. 그걸 내고 증여한다?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실 거면 올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